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전부터 우리 팀은 약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. 이게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은,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자, 보통 인천은 선수비 후 역습을 선택하죠. 경기 라운드가 이제 시즌이 시작할 때 처음 보면은, 저 때는 그랬어요. 제가 뭐 강등권 있을 때 그 시즌을 보면은 무조건 선수비 후 역습을 갑니다.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. 우선 약팀이라는 거, 다른 팀보다 공격력이 약하고 약팀이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강하게 하자, 이겁니다. 그럼 왜 공격적으로 못하느냐? 감독도 공격적으로 하고 싶겠죠. 근데 공격적으로 전술을 해서 당연히 연습해요. 우리가 수비적인 전술 있으면 뭐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. 4-4-2, 4-2-3을 써보자. 써. 당연히 쓰죠. 근데 써보면은 이게 뭐 처음 하는 경기일지도 몰라도 그래 몇 번은 한단 말이에요. 연습 경기를. 근데 연습 경기를 거의 인천은 일본으로 전주를 많이 가요. 그럼 일본 팀에서 뭐 1부 리그랑 경기를 뛰지 못하지만 뭐 2부 리그 아니면 그 밑에 리그 연습 경기를 합니다. 근데 그 팀이랑도 공격적인 전술을 써서 해보면 어려워요.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.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.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개인 피지컬로 해가지고 일본보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해가지고 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이 공격적인 그 새로운 전술, 잘 안 되는 전술을 조직력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맞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전술, 소위 말하는 수비 전술, 수비하고 역습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걸 조금 더 가다듬어 맞출 건지 자, 어느 게 빠를까요? 당연히 원래 하는 전술이 빠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독들이 쉽게 못하더라고요. 왜냐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잖아요, 감독들은. 그래서 이래서 그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, 옆에서 봤을 때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. 예. 자, 실점을 안 하게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. 자, 시즌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라운드 때 보면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떤 좋은 예가 뭐냐면 우선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는 거죠. 지지 않고 비기는 경기가 이기지 못해도 비기는 경기가 계속 쌓여요 초반에. 그러면 이게 계속 1점씩 쌓다가 뭐 좀 체력이 중요한 여름 때나 좀 중반기 가면서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다져서 이 점수가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이기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. 자,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처음에 계속 승점을 하나도 못 산 상태에서 중간에 몇 번 이긴다고 해서 이 올라가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수비에 집중하면은 좋은 점은 그거예요. 자, 실점을 안 했을 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. 자, 그래서 이걸 많이 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노렸을 때 됐던 시즌도 있어요. 있었는데 왜 그게 계속 못 가냐? 그거는 전에 첫 번째 이유죠. 선수들 바뀌고 전술이 바뀌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감독들은 왜 인천을 약팀이라고 생각할까요? 그 어떻게 보면 축구 세계에서는 선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. 자, 내가 만약에 저 팀이랑 1대1로 모든 포지션에서 1대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? 당연히 생각하죠. 예를 들어서 인천이 전북이랑 할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인천이 전북이랑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. 제가 있었을 땐 그랬는데 뭐 집계를 해보면 뭐 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전북이랑 할 때는 항상 생각해요. 자, 그냥 맞불 작전을 해가지고 초반부터 맨투맨, 자, 1대1 싸움 이기자. 공격적으로 하자. 수비도 전방에서 압박하자. 이런 얘기를 하죠. 당연히 해요. 자, 선수들도 본인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선수도 있고, 자, 그거를 하기에는 모든 팀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게는 당연히 하고 싶어요. 자존심상. 그리고 뭐 재밌게 하려면. 근데 실리를 조금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, 쟤네랑 처음부터 그렇게 체력적으로 가고, 기술적으로 가고, 몸싸움을 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? 근데 대부분의 정답은 선수비예요. 우선 실점 안 하고 역습으로 가자. 자, 인천팀이 왜 이런
선수비 후 역습을 할 수 있느냐? 자, 인천팀은 시즌마다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.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있었을 때도 우선 한교원 선수, 그리고 뭐 김인성 선수, 그리고 뭐 문선민 선수, 그리고 공격수는 아니지만 김용환 선수, 그리고 진성욱 선수, 이런 선수들 스피드가 빠르잖아요. 그래서 그 선수 순간 한 번의 기회, 이런 분명 기회는 나요. 기회는 분명히 납니다. 골 득점 기회 무조건 나요. 여기서 넣느냐 못 넣느냐는 차이인데, 자, 이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비 후역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수들도 다 다져 뭐 미리 호흡도 잘 맞고, 다 선수들이 다 계속 꾸준하게 경기가 나오는 멤버들, 골키퍼 마찬가지고,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하는데, 자, 왜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 시즌이 있죠? 그렇게 생겨나고 있죠.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전에 후반기 때 경기력이 좋잖아요. 자, 후반기 때 경기력이 좋은 이유는 또 다시 나중에 얘기할 텐데, 그렇게 해놓고서 뭐 그대로 다음 시즌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도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처음부터 좀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무너지는 거는 결국은 선수 구성 문제죠. 선수 구성 문제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장 감독이 책임이 지는 거죠. 어떻게 빨리 이 선수들 조합시켜서 어떤 조합을 만들 것인가 정해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버리면은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첫 번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데, 좀 다시 잡아서 두 번째 이유였던 뭐 기본적으로 약팀이라고 생각한다, 전제로 한다, 이걸로 좀 돌아와 보면, 인천이 후반에 경기력이 좋고 재밌고 되게 파괴력 있는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인천은 뭐 후반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, 자, 왜 결국 이것도 그거예요. 처음부터 약팀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뭐 1라운드부터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요?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, 저도. 왜 우리는 처음부터 수비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? 자, 빠른 선수도 있고 괜찮은 선수도 있는데 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안 하고, 왜 전반전부터 내려앉아서 하고, 후반전 끝났을 때 한 골 먹고 나서 왜 그때서야 열심히 공격을 하느냐?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는 약팀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전제 조건 때문에 도박을 안 하는 거예요. 자, 실리를 찾는 거죠. 자,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고, 자, 후반기, 중반기를 노리자, 이런 게 있는데, 근데 이게 항상 조금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. 물론 결정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. 왜 우리는 전반전부터 공격적으로 안 하냐? 왜 후반전부터 한 골을 먹고 나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느냐? 자, 그때 되면 생각해 보세요. 후반전에 왜 한 골을 먹고 적극적으로 할까요? 질 것 같으니까. 나중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인천이 후반 리그 때부터 간절함이 생기고, 그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나가고 되게 역동적으로 환호성 받고 재밌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도박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약팀이라는 전제하에 도박을 하지 말자, 안정적으로 가보자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매번 전반전에 매번 경기할 때도 얘기하는 거는, 우리가 어찌됐든 공을 뭐 뒤에서 뻥축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공격 지역에서 싸움을 시켜보자 얘기를 무조건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 이 감독이나 코치님들은 생각할 게 공격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갭이 있어요. 제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랑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랑 위치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한 곳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, 감독님들은. 자, 이걸 생각하면 또 이거를 생각하고,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점점 꼬리를 물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많이 봤어요. 진짜 막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.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경기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,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. 물론 저도 그분들보다도
축구 경험도 없고 뭐 여태까지 그 경험이 차이가 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. 선수들도 그런 갈증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도 공격적으로 하고 싶고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,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전술을 보면은 선수비, 선수비를 하다 보면은 계속 수비만 하면 수비 밸런스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이 사람들도 수비만 하면 체력이 딸려요. 공을 만지고 계속 공격 작업하고 내가 공을 만져주고 계속 서로 공을 만져주면서 패스 연결하면서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 수비만 하다 보면은 힘도 빠지고 맥이 빠져요. 그랬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또 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. 그래서 인천이 지금도 보면은 후반에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. 살아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강등권을 좀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과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볼 때마다 당연히 안타깝죠. 안타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?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했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? 살아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초반에 공격적으로 했는데 안 되고 중간에 전술을 또 수비적으로 바꾸고 선수도 바꿔버리고 하면은 또 계속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전지훈련 때부터 확실히 체계를 잡아야 돼요. 뭐 수비든 수비 집중하겠다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무조건 베스트 11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선수들을 확고하게 심어놓은 다음에 가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. 힘들어져요. 뭐 1라운드 시작하면서 맞춰보겠다? 현실적으로 힘들어요. 왜냐면 프로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이 그렇게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. 그냥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먹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전지훈련에서 조금 다져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 팀 내부에서 느꼈던 거,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지에서 얘기를 해봤는데,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. 선수가 많이 바뀌고. 근데 많이 바뀌었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,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, 왜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은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K리그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각자 응원한 팀이 있죠. 그 응원한 팀이 뭐 어디 위치에 있던 좀 마지막까지 다들 뭐 부상 안 당하고 좀 시즌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